여러분,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제 1월 달에 있을 해외 봉사 활동 준비를 위해서 이게 사무실에 나와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도 하고요. 또 12월 말에 연말 되기 전에 직전에 있는 어떤 그 강의 요청이 있어서 그 강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도 처음부터 봤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몇 번 반복을 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육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뭐 행안부 장관부터 또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도 늘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그 기저에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전부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 교육을 관장하고 계시는 이조 부총리께서도 이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로드맵을 아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아주 인상에 와 닿았어요. 제 마음속에. 향후 5년 후에 우리 교육을 확 바꾸겠다. 그 확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개혁의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기대가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들은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미에 그 중간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말씀이 나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평소에 준비를 하셨는데 아마 안 하셨는지 에,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것이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감들이 자연인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을 해서 이제 각 시도의 교육 행정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좌파 우파 나눠져 있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교육감들이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좌우가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것에 치우쳐서 지금도 갈등이 굉장히 크죠.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확실한 것은 임명제입니다. 과거처럼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임명제인데 이미 우리 사회는 지방민주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지 오래됐죠. 그래서 시도지사를 선거를 뽑으면서 시도의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 교육감들도 우리가 이제 주민 직선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런 요소로 인해서 교육감에 출마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어떤 범법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 행정을 총괄하는 시도지사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이 의기가 투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요소를 배제하는 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탈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갈등을 없애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임명제가 아닌 이상 결국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제가 중앙정부에서 현 부총리가 되신 이조 부총리가 그때 장관일 때 모시고 있을 때 대변인 시절이죠. 그럴 때도 그 선거가 한 번 있었죠. 그럴 때도 이렇게 그냥 반 뭐 이렇게 러닝 완전 러닝메이트제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무슨 시도지사와 함께하면 그게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침해당하거나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그 여론 형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게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아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우선 정당의 보호를 받으니까 위법한 일도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이 시도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같아서 그 규모가 선거인단에 따라서 선거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큰 시도는 상당한 30억이 넘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 선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소가 되려면
결국 이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설사 누가 되더라도 그 시도지사와 한 뼈 되니까 일단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시도의 교육도 흔들림이 없이 쭉 물 흐르듯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날 밤에 어떤 그 어, 방송에 나와서 또 이조 부총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저것이 우리 이제 법적으로 논의할 거니까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이 법을 고쳐야 되겠죠, 규정을.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뭐 이게 누가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참 바람직하겠다.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뭐 어떤 그 시도지사와 뭐 또는 중앙정부와 이렇게 뭐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이런 것은 최소한 없겠다. 오히려 더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 현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말씀한 여러 가지 향후 5년간의 그 교육에 관한 로드맵을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우리 교육이 진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과거에는 시도에 따라서는 너무 그 이념에 그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걸 획일화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그 아주 큰 우를 범했죠. 이 교육에서 가장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획일화거든요. 어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떤 그 계파 또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되고 이런 게 너무 심했죠. 지금도 있다고 우리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민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옳다면 아마도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내용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고 하는데 제가 그 쓴 칼럼하고 그게 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내일신문사에서 그 원고 의뢰가 와서 오랜만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인재를 길 것인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결국은 이 내용이 바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교육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가 되어서 되게 그 좀 저 개인적으로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맞는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부터 또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까지 우리 교육부의 뭐 부총리는 말할 거 없고요.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 노동 그다음에 뭐 연금 이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향후 5년 후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했는데요. 결국 이제 잠든 교실 깨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AI라든가 이런 AI 튜터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결국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한 교실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 되다 보면은 결국 잠자는 교실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기초학력이 보장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도 유보 통합이 되어서 결국 질 높은 그런 돌봄 교육도 이루어지고 초등에서는 결국은 일상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교육까지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의 그 양육 부담이 많이 줄겠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사실 그 기저에는 이 교육과 관련된 게 엄청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돈도 돈이지만서도 여러 가지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지장을 받거든요. 그걸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가가 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학의 지원, 이 특히 지방 대학이 요새 엄청 어렵거든요. 저도 어떤 지방 대학 그
입학을 좀 이렇게 홍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막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미 벌써 수도권이 아닌 곳은 항상 미달이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은 출산이 되지 않는데 그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참 딱해요. 이럴 때는 각 지역별로 시도가 나서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고 협업을 하고 또 거기에 지역 인재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을 좀 줄여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결국 지방대학도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예산을 시도지시에게 내려보내서 시도에서 얹을 수 있는 걸 얹고 또 우리 유초중등교육에 그 배정된 예산 중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해서 이 그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던 것을 규제를 완전히 철폐를 해서 결국은 권한을 시도에다 넘겨서 이렇게 대학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 이건 아주 굉장히 큰 혁명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뭐 또 바이오 쪽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이제 키워서 결국은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정말 말 그대로 10대 강국 그 안에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청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뭐 교육계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 새해에 거는 희망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끼의 해 2023년에는 각 개인으로부터 뭐 가정, 사회 이 희망적인 그런 그 어떤 발전이랄까요? 또 어떤 사건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좀 행복함을 모두가 나누는 그런 우리 토끼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